네, 안녕하십니까. 오물박개구리 외정. 소리가 되게 약하시네 이게. 아,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옆에 있던 킬더건님께서 네. 또 원체 저희가 또 이제 요즘 바쁘신 분하고 일이 같이 하다 바빠지셨어요, 보니까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네. 함께 못 하는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자리가 넓어졌다.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장점이 있으면 네.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좋고 무조건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킬더님께서 좀 이렇게 한가해지시면 이제 팟캐스트는 언제나 함께 참여하시지만 외전 영상 녹화는 또 시간 되실 때 네, 함께하는 때에 따라서.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5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은 좀 특별한 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무슨 편인가요? 5월 하면 또 가족의 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된 5월 겁니까? 관련된 겁니다. 역시 나의 초고. 관련된 거. 저희가 5월 5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바로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특별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77단의 비밀이라고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재밌는 네. 아동문고. 아동문고. 아동문고입니다. 아동문고. 아동을 위한 책인가요? 그렇습니다. 77단의 비밀이 그 유명한 북극성 선생님의 작품인데 필명이었어요. 북극성이라는 분이. 이게 그 어린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우리 네. 일제 강점기 때 잡지 이름이 어린이. 어린이였어요. 이거 본 것 같은데. 어. 자료를. 그때 1926년에서부터 1927년까지 13회로 26년. 연재되었던 소설이었죠. 아이들 동화였어요. 네. 그게 제목이 77단의 비밀이고 쓰신 분이 북극성이라는 작가님이셨어요. 뭔가 무슨 파 이름 같아요. 북극성. 맞습니다. 파입니다. 북두칠성파 막 이런 거. 소파라는 분이었어요. 소파 방정. 소파 방정환 선생의 필명이 필명이구나. 바로 북극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무식이 이제 탄로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거짓말. 진짜. 네. 이 어린이라는 잡지에 네. 나왔던 77단의 비밀인데 1978년인가 그때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었어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어요? 재밌었어요. 78년.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저는 못 본 나이라서. 아니 당연히 저도 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건데. 그래요? 그럼요. 진짜. 뭐 누가 보면 내가 1930년생인 줄 알겠네 아주. 예. 네. 이게 네. 아니라 1970년 후반때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되었고 네.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이 울박개구리 외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신 최근에 건가요? 봤어요. 최근에 네네네. 만화로. 네. 재밌는 만화였는데 어린이를 위한 77단의 비밀이라는 이 소설이 우리가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어린이날 만드시는 분 이렇게 알고 그런데 있죠. 77단의 비밀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모를 것 같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저도 몰랐다니까. 모를 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소파 방정환 선생의 77단의 비밀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궁금하다. 그리고 정말 이게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네. 1926년부터 연재된 거면 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이거든요. 26년이면 거의 100년이네요. 네. 이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책으로 나온 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거는 이제 현대군요. 현대 이제. 여기 나온 지는 네. 얼마 안 됐는데 책이 깨끗하잖아요. 네, 깨끗해서.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거죠. 77단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께서 쓰신 거라서 그럼요.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리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얘기 잠깐만 하고 한번 이야기 속으로 네, 들어가 네, 볼까요? 네,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호가 소파. 네. 우리가 지금 저희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건 소파가 아니라 작을 소할 때 그리고 네. 파도, 작은 파도. 잔물결. 소파. 잔물결이라고 네. 하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고 이분이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렇네요. 네,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딴 것보다 제일 유명한 건 소파 방정환 선생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종교 중에 하나였던 동학,
바로 천도교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의 사위였다는 거죠. 아, 손병희 쌤의 사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손병희 선생의 딸이었던 손용희 여사와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 한 2년 후에 1919년에 바로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때 또 이제 그 장인 어르신인 손병희 선생과 함께 큰 활약을 3.1운동에 큰 활약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고 네.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는 게다가 또 일본에 유학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동 심리학을 연구했던 야, 그 당시에 엘리트죠. 아동 심리를 그때부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는 거예요. 아, 그 전엔 어린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었나요?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그럼 아이들이? 아이 뭐 그냥 아이들?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전을 보면 뭐 경몽여결이다 뭐 이렇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몽자가 들어가요. 몽자. 꿈? 우지몽매하다 이렇게 아. 무지몽매한 이렇게 아이는 아이라고 하면 어리석다. 좀 어리석은 네. 그런 거였죠.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을 늙은이 어른이란 말은 없었나요? 있긴 있었겠죠. 근데 주로 이제 늙은이라고 하고 나이가 이제 청년들은 젊은이. 늙은이. 젊은이와 좀 그렇죠. 늙은이 네. 그렇게 얘기를 네네. 불렀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노인? 노인 한자잖아. 아,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늙은이, 그다음에 젊은이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이는 있고 늙은이밖에 없으니까 그때 소파 선생님께서 어린이라고 만드신 거지. 그래서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그래서 어린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소파 선생님 덕분에 처음에 나오게 된 거죠. 역시 이 언어의 정립이 먼저 들어갔네요. 약간. 언어가 정립되는 네. 거죠. 언어가 정립되는 거죠. 그러면서 색동회라고 아동 문학 단체를 만드세요. 색동회, 아동 역시 문학 또 단체 이제 사람을 색동회. 모으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드시고 그때 이제 1923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셨어요. 처음엔 1일이었어요. 이게 또 바뀐 연유가 있겠네 또.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하여튼 뭐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저도 젊은이가 됐을 때도 네. 5월 5일에 어린이날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용돈을 보냈다 하시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무슨 용돈? 어린이날인데 왜 용돈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젊은인데. 젊은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내가 아직 나는 어리다. 어른이라고 생각해도 네.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우리는 어린이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 뭐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라는 걸 만들어주신 만드셨다. 소파 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드셨고 그 잡지에 1926년부터 연재되었던 바로 그 당시에 굉장한 히트 소설 77단의 비밀 시크릿. A Secret 77단. Yep, 77단이 무슨 77. 77단이지 또. 그래서 그 77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때 무슨 이야기 하셨을까 참 궁금하네요. 이거.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읽고. 놀라웠다고요? 놀라웠습니다. 진짜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 있었어요. 이야기 속으로 막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설인 거죠? 소설입니다. 77단의 비밀. 이게 나름 장편 연재 소설이에요. 연재 소설이구나. 그럼요. 이게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장편 77단의 비밀 1926년에서 27년까지 13회에 걸쳐서 연재됐던 거를 네, 이제 네. 하나의 이야기로 딱 묶은 건데 오누이가 나옵니다. 오누이, 네. 오누이가 나와요. 이 오누이가 나오는데 오빠하고 동생인데 나이가 이제 16, 17 정도 돼요. 오빠가. 여동생은 한 14살, 15살 정도. 고1, 되고. 고2 뭐. 뭐 그 정도. 중3 뭐, 예. 막 중학생.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생인 그쵸, 중고등학생 나이. 오누이가 나오는데 이 오누이가 그 공마단이라고 하는 공마단. 서커스죠. 서커스 족이요? 서커스라고. 서커스 조라고 얘기하시구나. 이 공마단에서 묘기를 부리는 두 오누이가 나와요. 거기 소속된 아이들이구나. 네네. 이름이 상호하고 순자야. 상호, 순자. 이 오누이가 나오는데 이 공마단에서 정말 힘겹게 생활합니다. 이 공마단의 단장이 굉장히 악질이거든. 역시 이게 뭔가 퍼즐이 일단 이렇게 딱 나오네. 퍼즐. 네, 애들이 힘들고 힘들어요. 악덕 이제 악의 역할을 하는 그럼요. 사람이 하나 있고. 이 악덕 공마단의 단장이 일본인이었어.
일본인이. 아 근데 나는 일제 시대 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 어떻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놀랍더라고. 이 출판이 되나? 연재가 되나 이게? 됐던 것 같아요. 악덕 공마단의 단장인 일본인 일본 사람. 단장인 네. 밑에 이 오누이가 네. 정말 혹독하게 막 공연을 훈련을 하는데 하고 막, 네. 일본인 단장이다 보니까 항상 주로 공연을 어디서 했냐면 일본과 관련된 행사. 중국 이런 데서 막 공연을 하다가 아 한국에서 안 하고? 안 하고 오. 처음으로 조선 땅에서 경성에서 이제 공마단이 와서 이제 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막 조선 사람들이 막 그 공마단의 신비한 그 공연과 막 코끼리와 사자가 난리 나오는 났지 이제 막. 난리가 보기 난 드문 거예요. 거. 이런 거 보고 그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있었나? 그러니까 어디서 봐 그걸? 네. 예. 그렇게 막 하는데 상우는 이 오빠하고 여동생인 순자도 이게 자기들이 고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아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 뒤에 또 밝혀지는 내용이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그러다가 그 서커스를 보러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노인이 찾아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고아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 네, 노인이 그리고 이게 생각한다. 워낙 어릴 때 이 친구들이 이 서커스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막 상우는 이 자기가 조선 사람이다 이런 개념도 크게 없어. 아 아예 그게 그냥 너무 어리게 들어가니까. 너무 어릴 때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되기 전에 네. 이제 들어갔구나. 그런데 그때 조선의 경성에서 이제 공연을 다 하는데 그 관객 중에 한 노인이 이렇게 있다가 공연이 끝나고 그 상우와 순자를 찾아와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조카다. 갑자기? 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노인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 부부가 아이를 놓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사라진 거야. 아하. 사라져서 이 엄마가 너무 가슴 앓이를 하다가 이 광증이 오고 병이 깊어져서 거기 돌아가셨어. 아하. 그리고 아빠도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 오빠 되는 노인이 자기 여동생의 그 아이들, 자기 조카인 아이들을 어떻게든 찾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거였던 거지. 사명 같은 거였던 거야. 막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애를 찾으러 다니고 항상 신문에 광고도 내다가 이 할아버지도 이제 완전 막 병 걸리고 돈도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에 연재를 그 신문에 광고를 항상 했던 거야. 돈만 생기면 하는 거야. 두 남매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찾는 나이대 비슷한 남매 같은 애들이 경성 서커스에서 공연을 하던데 이렇게. 그 누가 보고 얘기했구나.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야. 딱 찾아왔는데, 야, 보면 아나 핏줄 내 여동생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하기서 생김새 보면 대충 느낌이 그때 느낌이 오죠. 피는 못 속이지.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일본인 그 공마단이다 보니까 한기호라는 한 학생에게 부탁을 해서 통역. 일본어로 안 되셨구나. 해서 이제 그 찾았는데 그때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 남매들이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갑자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너희는 조선 사람이다. 너희 남매의 엄마가 바로 내 동생이다. 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봤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 악질 공마단 일본인 단장이 그냥 두겠나? 가만 안 놔두지. 돈벌이 수단인데. 내 돈벌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냥 공마단이 또 아니야 또. 그래서 철저하게 할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상호에게도 채찍으로 매질을 해요. 딴 생각하지 마. 이상 미친 노인네 말 들으면 안 돼! 라고 하더니 공마단 단장이 갑자기 며칠 더 공연해야 되는데 짐을 싸서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낌새가 이상한 거죠. 이상한 낌새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노인이 이렇게 아이들을 찾으러 왔을 때 공마단 단장이 이상한 낌새를 치고 바로 중국으로 공마단을 딱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상호가 놀랍게도 몰래 이 공마단을 빠져나오죠. 근데 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찝찝한 거지. 알아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 오빠인 상우는 그런데 몰래 빠져나오는 과정을 굉장히 험난하게 빠져나오는데 마치 동생을 못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중간에 막 여러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뭐 그래서 사건사고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한기호라는 그 도움을 청하러 왔던 그 한기호라는 학생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막 그 여동생을 어떻게 찾아요. 찾아가지고 막 쪽지를 몰래 건네줘서 어디까지 어디로 와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공마단이 황급하게 중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애들 다 같이. 여동생 여동생 데리고. 그러니까 상우는 결국은 자기 여동생을 찾으러 또 중국으로 떠나게 되죠. 이 대서사시네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우는 중국에 도착해서 공마단 패가 숨어 있다는 여관을 알아냅니다. 알아내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잠입을 하죠. 잠입을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야, 이 공마단이 그냥 공마단이 아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무슨 조직인가 이거 또. 아편과 무기를 밀면은 밀수꾼들이었던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지. 공마단으로 위장을 하고 그래, 애니메이션을 보면 1978년에 나온 만화를 보면 이제 그 독립군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단체로 나와요. 하여튼 그런 나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나쁜 녀석들이었던 거예요. 독립군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럼요. 그래서 이 밀매꾼이란 걸 알아내서 순자를 구출하고 나오다가 밀매꾼에게 발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 그 통역으로 왔었던 한기호군이 계속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게 한기호군이 큰일 났다. 상호도 잡히고 순자도 다 잡혔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중국에 있던 한인협회 회장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인 회장이 도움을 줘서 아이들이 구출되죠. 그리고 중국 경찰들이 와서 이 공마단 일당들은 전부 다 잡혀가는데 그렇지. 순자와 상호가 만납니까? 아빠가 한인 회장이었던 거야. 아빠가 그때 중국으로 떠난 거야. 반전이 있네. 야. 그렇게 해서 상우와 아이들 기호랑 순자가 아버지와 함께 네.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동화예요, 동화. 동화네, 동화. 동화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바로 77단의 비밀입니다. 이거 근데 내용 스포가 좀 된 것 같은데. 아니 뭐 신데렐라 얘기 다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는 널리 퍼져야지. 오케이. 널리 퍼져야 돼. 그 당시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좀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울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이거. 소개를 해드리고 네. 싶어요. 이 소개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그 어린이라는 그 잡지에 이 소설이 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린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쭉 본 거야. 그거 누가 이제 편지를 쓴 거지. 그게 색동에. 뒤에 담겨 있구나 지금. 뒤에 담겨 있어요. 단천 고영리의 염수원이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 이 당시에 성함이 또 이렇게 있다. 단천이 어디죠? 단천군. 네. 어린이 신년으로부터 꼭 10개월 북극성 선생님의 동생을 찾으러를 읽고 나는 늘 혼자 울고 부르짖고 또 혼자 주먹을 다져왔습니다. 어린 창호가 외롭게 고생할 때 상학도 일찍 마치고 이 이야기는 77단의 비밀 바로 다음으로 연재됐던 동생을 찾으러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 동생을 찾으러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 끓는 우리 어린 독자의 가슴에 그 고귀한 몇 구절이 얼마나 많은 교훈과 감격과 기운을 길러주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조선 소년이 다 같이 그러한 심정을 갖는 동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1000가지 100가지 일이 모두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극성 선생님, 창우와 순이와 최 선생과 학우들이 인천을 떠나던 달밝은 밤에 우리 10만 명 독자가 다 같이 불렀을 만세 소리는 참으로 조선 안에 새로이 커가는 무서운 힘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독자 후기도 올려주신 편지가 10만 독자였다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10만이면 우리 그 내용을 들어봐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 약간 본 거네, 통쾌한 이거. 거야. 일본을 되게 나쁜 공마단에. 근데 사실 저는 이야기를 읽고 내심 깜짝 놀랐어요. 왜요? 공마단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조선을 빼앗아간 일본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들어요. 공마단을 이렇게 형상화했구나 그런 거를. 그런 느낌이죠.
악질 일본인 업주가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거기서 아주 혹독하게 묘기를 부려서 돈을 버는 이게 일본을 구조가. 상징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고 그 일본 공마단은 이 순사들에게 잡혀가는 중국 순사들에게 그것이 일종의 마지막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광복의 느낌의 염원이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 소설을 약간 동화처럼 보지만 그 안에서 민족의식이 약간 배양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정서를 함께 듭니다. 깔아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77단의 비밀 이거 한번 보면 참 재밌겠다. 그리고 그 당시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당시에 뭔가 어법이나 느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책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이 여러 가지 꾀를 내서 그 공마단을 탈출하는 상호의 이야기가 아주 저는 조마조마하고 마지막에 그 악질 일본 그 공마단이 이 정말 흉악한 조직이었다는 것을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밀매단이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랑 근데 아빠가 또 한인의 회장님이죠. 회장님이었어요. 아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왜 작가명을 저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잡히면 안 되니까. 본명을 안 쓰신 이유가 있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어린이날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노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소파 방정환 선생님 정도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진짜 이 어린이라는 이름 사실 되게 그리가 딱 맞잖아. 이제 어린이, 네. 젊은이, 늙은이. 네. 그 어린이라는 말을 통해 젊은이와 늙은이와 같은 이 하나의 어떤 똑같은 그 높이로 어린이들의 높이를 맞춰 주신 거거든요. 뭔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말이 없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네. 아이들의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아이들이 하늘입니다. 아이들 때리지 마라. 동학에. 네, 동학에서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린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어린이날 우리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네.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네, 시간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의미 있는 어린이날 보내시고 어린이날 이번에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석가탄신이라고 어린이날까지. 부처님 오신 날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처님의 자비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는데 그동안 77단의 비밀 한번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어디 좀 시국이 그러니까 어디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럼요. 조용하게 독서하시는 것도 좋을 괜찮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물론 어린이날이라는 것도 있고. 나 근데 이런 책을 썼다는 게 저는 재밌죠. 네, 몰랐었어요. 소설이 굉장히 네네네. 좋아요. 북극성 형님께서 쓰신 북극성 형님. 그래서 우리 동학편에서 마지막에 저희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듣다가 네.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했었죠.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77단의 비밀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학교 우리 외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